4호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 또한 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면책 허가가 있고 난 뒤 7년, 5년의 제척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한번 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이 사실도 꼭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제척 기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을 맞춰서 신청 접수를 조금 늦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한번 내방을 하시거나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채무자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채무자로서 설명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구인 의무도 있고, 그리고 채권자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성실하게 파산관제인 또는 법원의 요구와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하고 행동했을 경우에는 5호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최근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많은 채무자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과다한 낭비, 도박, 흔히 과소비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박, 우리는 도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투, 카드, 카지노, 해외 원정 도박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그 밖의 사행행위라 하는 주식, 코인도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투자 부분들과 실질적 적극적으로 도박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불허하다고 법원에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좀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최근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의 채무 금액 대비 본인 투자 금액, 또한 본인의 재산이 원래 얼마 정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 융통성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파산 신청 사무실과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상담을 좀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주식하고 코인 그리고 도박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 불허가 사항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이런 분들도 전화로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사건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제2의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단연간의 이런 노하우들을 본인에게 적용해서 면책까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 허가, 아까 얘기했던 564조 면책 허가의 2호,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흔히 판사님들의 재량면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량면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죄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면책을 판사님이 재량면책으로 시켜주시는 겁니다. 재량면책 결정을 내려주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관제인의 보고서인데요.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재량면책 결정이 인용이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이런 파산관제인 보고서에 저희가 좀 더 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면책에 좀 가깝게 만들어서 낸다면은 이것 자체가
재량면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면책 허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책 불허가 사항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되었다. 즉 파산자로 10년을 살게 되고 면책은 불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은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 564조 제4항에 보면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책이 불허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항고의 사유를 우리가 기재하여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